세상은 넓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다만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세상이 넓으니 꽤나 열악한 곳이 많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그런 생각들이 틀렸음을 알게 되죠. 실제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을 경험해보고서 말이죠.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고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 있다고 하는 사연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로사리아라고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국이 궁금해서 한국에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공식적인 한국의 대학교 부설 어학원이 전부였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전문어학원이 따로 생겼고 거기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체류 신청을 해도 비자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학 정규 과정처럼 긴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서 제 마음대로 단기간 공부하고 올 수 있는 한국어 전문학원에 등록을 하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얻었습니다. 90일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였지만 저는 딱 3개월간 수업만 듣고 이탈리아로 돌아갈 예정이라서 걸림돌이 될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갔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가는 것은 저에 대한 선물이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동안 쉬지 않고 돈벌이를 해왔어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었고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터라 대학에 진학한 고등학교 친구들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더군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해왔지만 그래도 억울하지는 않았는데요. 제 월급을 받아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여행 가보고 싶은 곳도 가보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 먹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돈벌이를 해야 한다는 제약 없이 편하게 공부도 해보고 싶었고 더 정확히는 공부하면서 대학교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에게 내심 부러운 마음을 비춰봐도 공부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뿐 그냥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는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과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기도 했고 조금은 외로웠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도 많고 좋은 선배 후배들도 있지만 그래도 일 때문에 알게 된 사이이고 아주 가까워지거나 친해지기에는 어느 정도 벽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꼭 회사를 잠시 쉬고 마음 편하게 어울려 놀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러 떠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내 그 기회를 한국에서 얻게 된 것이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가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 근무도 재택근무로 바뀌고 시간은 여유를 넘어서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대형 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알게 되었고 그때 인기 차트에는 늘 한국에서 만든 영상물들이 많았어요. 정말 다양한 장르를 보게 되었고 심지어 한국의 성인물까지 봤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흥미가 가고 호기심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알아듣기 어려워서 자막을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용감하게 한국어를 독학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어에 도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냥 옆나라 프랑스나 독일어 배우듯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 배울 줄 알았는데 한국어는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이해하고 알았다 싶었는데 같은 말을 해도 끝말이 어떻게 다르느냐, 또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말뜻이 완전히 변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이걸 혼자 독학해서 배우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사회, 이동도 뭔가 자유롭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밖을 돌아다니기도 무서운 시기라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한국어를 배워보겠다는 다짐이 마음속 깊이 있었고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닌 정말 아무런 걱정,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과 합쳐져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정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기대하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가게 된 한국의 전문 한국어 학원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는 전문 한국어 강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학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고 학점이나 한국어 성적을 취득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정말 부담 없이 즐겁게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살면서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마음 편한 대학생 같은 생활을 하고는 했어요. 너무나 즐겁고 다 완벽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는데요. 진짜 한국인 친구를 사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학원에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인 친구가 생기게 된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에 나갔는데 그 나라에 내가 아는 친구가 있으면 든든한 마음이 드는 그런 기분 말이죠.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다가 술집에 나가서 무작정 한국인들과 대화하면서 친해지는 방법도 생각해내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술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완벽히 여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냥 단순히 하루 놀다 헤어지는 그런 사이를 원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포기했죠. 대신에 저는 이탈리아 출신이고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인들도 꽤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탈리아어를 가르쳐 줄 테니 대신에 한국어를 가르쳐 줄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선생님이자 제자가 되기 위해 연락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명의 한국인들과 서로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각각 제 또래의 여자와 남자 1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대 카페에서 그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은 있었고 그 한국인 친구들도 기본적인 이탈리아어를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래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고 또 그 친구들의 다른 한국인 친구들과 술자리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한국 사람들과의 인맥을 넓혀나갔습니다. 너무나 아쉬웠던 점은 제가 벌써 한국에서 1달 반 정도 시간을 보낸 상태였고 이제 저에게는 어느덧 1달 반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남은 시간 한국에서 최대한 재미있고 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매일같이 여러 한국인들과 만나며 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한국 사람들의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인 친구들은 대부분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그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제 눈에는 이게 신기해 보였습니다. 보통 새 핸드폰으로 좋은 걸 사면 꽁꽁 숨기기 마련인데 특히 길거리에서는 절대 꺼내지 않는 게 룰인데 말이에요. 애플에서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만들었을 때 그 어떤 IT 기계보다 혁신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통화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유선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그 선을 따라가서 핸드폰이 어느 주머니에 있는지 소매치기범들이 알게 되고 유선 이어폰을 꽂아놓고 통화를 하면 갑자기 끊겨버리는 상대방 목소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내 핸드폰을 빼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뒤를 돌아보지만 이미 빠른 속도로 뛰어가고 있는 소매치기범의 뒷모습만 봐야 했던 경험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 첫 보너스를 받고 기분 좀 낸다며 아주 비쌌던 당시 최신 핸드폰 모델을 구매했을 때 일주일 만에 경험한 황당한 일이었죠. 그때를 회상해보면 뭐 슬프고 열받고 그런 감정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오히려 그런 소매치기들의 화려한 기술에 감탄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로 블루투스가 가능한 헤드셋 같은 걸 가지고 다녔는데 뭔가 편하지 않고 불편해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면 웬만하면 길거리에서 통화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핸드폰은 가장 안주머니에 숨겨놓고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플에서 너무나 가볍고 심플한 무선 이어폰이 나왔을 때 매장 앞에 줄까지 서가며 그걸 구매했습니다. 귀에 꽂아둔 에어팟을 소매치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시도했다가 사람 얼굴을 때리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그런 타격이 일어나게 되면 단순 소매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줄 가능성이 있어서 소매치기범들이 무선 이어폰을 건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해서 그들도 무선 이어폰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나름대로 룰이 되기도 했거든요. 결국 길거리에서는 유선 이어폰만이 가장 안전한 IT 기기가 되었습니다. 편리함도 편리함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무선 이어폰을 생활 필수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고 나니 이탈리아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시나 한국 사람들이 IT 기계에 빠르게 적응하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설마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곧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한국스러운 행동과 한국에서 하는 문화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따라할 수 있는데 길거리에서 마음 편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금방 적응을 했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 친구들 중에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싸구려 지갑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 괜찮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은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인가? 다들 부자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도 머지않아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이탈리아나 기타 유럽처럼 소매치기가 난무하고 늘 내 소지품을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고급 지갑을 살 수 없을 텐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내 소비에 합리적인지, 내 생활 수준에 맞는지 그런 것들만 고려해서 사치품이나 고가의 핸드폰을 구매하는 결정 요소인데 누가 내 핸드폰을 훔쳐가면 어쩌지? 또는 내 지갑을 훔쳐가면 어쩌지? 같은 이런 것들은 소비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안전한 곳에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는 지갑과 정말 잃어버려도 마음의 타격이 없을 것 같은 싸구려 지갑까지 2개씩 가지고 있는 저의 상황과 한국인 친구들의 상황은 조금 달라 보여서 이런 점은 제가 한국에 대해서 몰랐던 점인데 꽤나 놀랬던 점입니다. 반면에 한국인 친구들은 제가 지갑을 2개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낡아빠진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술자리를 자주 가졌는데 술에 취하다 보니 핸드폰이나 기타 소지품을 가게나 술집에 놓고 그 자리를 종료하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나 핸드폰 안 가지고 왔다, 지갑 안 가지고 왔다, 우산 안 가지고 왔다 등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한국인 친구들 중 그 누구도 뛰어서 건물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여기 조금만 있어달라고 말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녀올 뿐이었어요. 소지품을 찾으러 올라가는 뒷모습에서 다급함이나 서두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올라가도 이미 없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게에서 내 핸드폰을 보관해준다거나 그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작은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줄곧 교육받았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찾아주어라 같이 당연하고 이론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행위들을 교육받아왔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유럽 사회와 한국 사회의 차이점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좋고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동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로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집에 벤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차로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고급차들은 범죄의 타겟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지역들이 너무 많으며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주기적으로 실험하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영국의 빈민가에 깨끗한 벤츠 한 대를 길거리에 주차해놓고 다음날 돌아왔을 때 그 차가 무사한지 실험을 하는 내용인데요. 과연 영국 사회가 아직까지 안전한 곳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죠. 아니나 다를까 최근 2020년도쯤에 했던 실험에서도 그 차는 밤사이에 모두 분해가 되어 없어져 버렸죠.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해 바퀴에 대형 자물쇠를 채워놨던 그 바퀴만 빼고 말이죠. 비단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지역, 절대로 고급차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런 곳을 잘 알고 잘 피해서 다니지만 내가 관광객이라면 그런 지역을 모르고 자칫 잘못해서 그런 지역에 숙소를 얻고 그 차를 몰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급차를 가지고 잘 모르는 지역의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자동차가 무엇이건 간에 한국 전국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산골짜기 같은 곳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누구도 차량을 도둑 맞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죠. 한 친구가 다음 달에 자기가 독일에 비싼 자동차를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괜히 그런 거 샀다가 도둑 맞으면 어쩌냐며 집에 안전한 차고가 있는지 물어봤다가 아무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고 그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3개월의 짧은 기간 한국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쉬지 않고 일했던 저에 대한 보상이었으며 이 3개월을 행복하게 보내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과 관련 없이 만난 한국에서의 외국인 친구들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던 저에게 한국은 매일같이 놀라움을 선사해주는 나라였습니다.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동유럽의 치안이 불안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 나라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이 세 나라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그다지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의 생각이 너무나 갇혀있던 것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넓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나 좁은 세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더 놀라운 것들도 많이 봤고 유럽과는 정말 다른 문화들도 많이 경험해보는 좋은 시간도 보냈고요. 한국은 저에게 정말로 잊지 못할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한국어 공부도 더해서 나중에 장기간 휴가를 떠나게 되면 꼭 다시 한국을 찾아오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저는 다시 새로운 곳에 취직을 했고 이제는 다시 또 쳇바퀴 같은 일상을 굴러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저에게 많은 힐링을 가져다 주었던 한국을 생각하면 힘들었던 일들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한국에 가보게 될 날을 기약하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실 텐데 한국에 잘 다녀오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오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